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포장도 하고 애썼던 기억이 있다. 인정받기 위해 처절하게 집착한 기억이 당신은 없는가? 그들도 주려고 해도 사랑이 없다. 없는 사랑을 서로 달라고 매달리니 그 속에서 얼마나 싸웠는가? 누가 내게 무조건적 사랑을 줄 것인가? 깨닫지 못해 힘든 세상을 이제는 내려놓기로 했다. 그러자 내 안의 가시 같은 고통이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대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 입니다. 지은이 최희정, 펴낸 곳은 미다스 북스입니다. 저자인 최희정님은 40대라는 늦은 나이에 20여 개국을 돌며 필리핀, 태국, 폴란드, 영국 등의 나라에서 일가 여행을 마치고 2023년에 귀국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와 심한 두통으로 인한 무기력은 변화하고 싶은 간절함의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필리핀을 시작으로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두려움은 사치였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품 영양학과를 나와 해외에서 근무하며 로푸드 지도사 자격증과 주스 코디네이터 자격증도 수료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해외 도시락 사업의 식당 관리 업무를 맡아 매출에도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후에는 음식 프레이팅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우크라이나 화가로부터 그림을 배우고 폴란드에서는 도예 아카데미를 수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플로리스트의 꿈을 안고 맥킨즈 플라워 스쿨을 수료했습니다. 지금은 플라워 테라피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지나온 이력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것도 40대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자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었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동안의 비법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주저하는 젊은 청년들과 꿈을 놓치고 후회하는 중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저자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 처리되고 몸과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간 날, 남은 돈이 야금야금 없어져 간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나는 심한 스트레스로 살이 일주일간 6kg이나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검사를 하고 급성 감기로 인한 갑상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몸은 피곤하고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서 일주일간 그냥 누워있기만 했다. 아이를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보여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내 뺨을 한 대 후려치고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어 박차고 일어나 청소부터 했다. 집안에서는 일주일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다.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 바닥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은 옷과 수건들. 청소를 시작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무작정 가고 싶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가겠다고 지인에게 전했다. 처음은 일이 목적이었지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희망이 없는 한국에서 도피하는 게 맞다. 항공권 한 장과 큰 가방 하나를 들고 필리핀에 도착했다. 낯선 나라로 던져진 나에게 호기심과 공포가 공존했다. 낡은 건물 창문에 널린 옷들만이 평화로워 보였다. 마닐라 길거리는 신발도 없이 다니는 빈민층 아이들이 보였다.
부자 동네의 여유로운 모습도 보인다. 나는 필리핀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 바나나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다 보니 몸은 더 말라갔다. 다행히 과일을 좋아해서 망고 등 열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일이 없을 때는, 아니 일에는 무관심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마닐라 카페에서 유튜브를 보며 외로움과 걱정에 하루 중 반나절을 산책하며 보냈고 이 생활을 반복했다. 책을 틈틈이 읽고 동기부여 동영상도 보며 지냈다. 이때가 나의 성장에 눈을 뜨는 시기였다. 틈틈이 영어를 해보려고 시도도 많이 했다. 그곳은 인건비가 싸서 개인 비서를 고용할 수가 있었다. 나는 영어도 배울 겸 한 달 15만 원에 나를 봐줄 젊은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고 고용했다. 어디서 이런 호사를 누릴까 싶었다. 택시를 예약하고 차에 탈 때 가방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다행히도 그 친구가 한국어를 약간 했고 나의 소통 영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내가 가져간 돈은 조금씩 줄어들고 최소한의 경비로 살았다. 그때의 나는 무엇보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마음의 치유가 필요했다.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며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돈이 걱정되면서도 마음이 아주 편해진 것을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알았다. 나의 첫 해외에서의 삶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없는 행동이었다. 용기가 어디서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한 결정이라 생각된다. 겁 많고 두려움이 많아 아이가 캐나다 유학하고 있을 때도 아이를 보러 가지 못했던 나. 그러던 내가 40대 중반에 혼자 해외로 나갈 생각을 했었다. 필리핀에서의 생활이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면 힘들다. 그러나 고통 뒤에는 경험이라는 선물을 안겨준다. 실패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당신에게도 이 신호가 있다면 시작점이라는 걸 알기 바란다.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실패가 왔나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라. 해답은 고통 속에 있다. 평범하게 살고 있던 내게 고통과 아픔이 없었더라면 사는 대로 살았을 것이다. 한참 돈이 잘 벌릴 때는 마음과 몸이 둥둥 떠다니는 듯했다. 자고 일어나면 현금이 통장 속에 차곡차곡 모였다. 아이는 캐나다 유학을 보낼 여유도 있고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다. 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다. 내게 닥쳐올 시련을 모른 채 살림만 하고 살았던 날, 점차 검은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사업 신기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많은 돈을 투자했다. 남편의 사업은 무리한 투자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모든 걸 비우고 정리를 하고 나서 병이 찾아오고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무작정 떠난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 나는 할 일이 없었다. 아니,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다. 집에서 책을 읽으며 독서 모임을 다녔다.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토론하며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의 꿈을 상상화하라. 2년간의 필리핀 생활을 정리했다.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독서 모임에 참가하였다. 그곳에서 제2의 인생 서막이 열렸다. 한 분의 작가와 평범한 주부를 만났다. 박 작가는 광고회사 과장님,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껴 새로운 변화를 하고자 나오셨고, 또 다른 한 분은 평범한 주부, 푸근한 인상에 호기심이 무척이나 많은 분이셨다. 나는 이제 막 주부로서 살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끝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새로운 변화를 위해 바깥 세상을 탐구하고자 나온 40대 중반의 여성이다. 세 사람의 조합은 분명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광고회사 과장님이신 박 작가님의 지도하에 우리는 꿈을 시각화한 다음 관련 사진을 검색하고 출력하여 비전보드를 만들었다. 집으로 와서 보고 또 본 후
침대 위 벽에 걸어두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화살이 되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다. 지금 그 작가님은 그 당시 시각화한 심리치료사가 되셔서 멋지게 살고 계신다. 강남 사무실에서 만든 비전보드는 이름 모를 빨간 벽돌집 사진, 책들을 쌓아놓은 사진, 전문직 여성의 사진, 이탈리아 사진, 강의하는 사진, 영어 문제지 사진, 여행지 등으로 꾸며졌다. 내가 상상한 대로 삶이 펼쳐졌다. 사진을 보며 시각화를 꾸준히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해에 남편의 사업이 부도 처리가 되고 쫄딱 망해서 어머니의 상가 건물 3층 집으로 옮기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주부로만 살던 내가 바깥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폴란드에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면접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가고픈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준비도 없이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는데 다른 사람의 화려한 경력들이 보였다. 잘 만들어진 이력서와 경력뿐 아니라 영어도 가능해야 한다는 말에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무슨 용기로 나이도 많고 영어도 안 되는 여자가 덤벼들었지 하는 후회와 창피함이 내 얼굴을 붉게 물들게 했다. 면접 보신 분께 장문의 카톡을 보냈다. 나이는 있지만 젊은 사람보다 끈기와 요리 경험은 더 많다고 했다. 식품 영양학과를 나와 식단 짜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영어는 시간이 있으니 학원에 다니며 준비해 두겠다고 했다. 제발 날 보내달라고 사정한 글이었다. 며칠이 지나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회사에서 모험을 걸고 기회를 준다는 말이었다. 토익을 준비하라고 했다. 젊은이들 속에서 단어를 외우며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펼쳐진 대로 가보기로 했다. 그해 8월 초 한 통의 전화가 온다.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폴란드로 출국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폴란드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나는 새로 태어난 의미로 로즈라는 나의 영어 이름을 가슴에 간직하고 한국에서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비행기 창문 너머로 날려버렸다. 세상은 계획대로 착착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안 될 것만 늘어놓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간절함이 있었기에 나의 밝은 성격과 호기심이 젊어서 못해본 꿈을 향해 가슴에 불을 지폈다. 폴란드 여행은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다. 시각화한 빨간 벽돌집의 사진을 추적해보니 폴란드의 전형적인 집이었다. 어느 나라 집인지도 모르고 프린트한 집, 그것이 내가 간 폴란드이다.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화하면 된다는 확신을 하고 매년 나는 비전보드를 만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미래를 만든다. 상상이 미래가 된다.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 기회이다. 폴란드에서 일할 때 첫 번째 회사가 코로나로 사업을 접게 되어 나는 귀국이 결정되었다. 나는 더 있기를 원했으나 2년은 있게 되어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보스가 나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신중히 생각한 끝에 서로의 의견을 몇 번 주고받고 흔쾌히 결정했다. 두 번째로 일할 곳에서 보스와 임금 협상을 하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의 몸값은 내가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경력도 있고 자신감 있게 해보고 싶었다. 임금은 3개월 후 매출을 보고 정하자고 제의했다. 도시락 사업에서 식단을 관리해주고 우크라이나 여자들과 일하기로 계약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다. 말도 안 통하고 그 속에서 작은 내분까지 일어났다. 일을 하는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녀들은 실시간 유튜브와 뉴스를 보며 울며 일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도시락 사업에서의 다양한 시도는 꽤 인기가 있어 감사했다. 그녀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약속한 임금 협상 날 보스와 나는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는 걸 직감했다. 희망하는 임금에 가깝게 되었다. 만족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의 요리법을 뒤지고 다양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도 수없이 들었다. 고개 숙인 자신감 없는 내면의 아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나의 가치를 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림이 너무 배우고 싶어 폴란드 아카데미에 문의했으나 절차가 복잡했다. 내가 직접 그려보기로 했다. 아크릴 물감을 써보질 않아서 사는데 난감해하고 있는데 익숙하게 물감을 담고 있는 노란머리 여자를 보게 되었다. 나는 이 여인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생각되어 도움을 요청했다.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다. 간절함이 통했을까? 바로 그림을 그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우크라이나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했다. 수업을 받을 수 없냐고 제의했다. 그녀는 흔쾌히 그려주겠다며 일주일에 하루 3시간 개인 지도를 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배우고 싶어 간절했는데 내 앞에 딱 나타난 것이다. 마음속 희망을 상상하고 행동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다. 위기가 와도 믿고 계속 가라. 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다. 다른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나의 사무실에서 폴란드에서 그렸던 그림을 보고 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우리는 누구나 혼자이고 주변에 누군가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다. 나 또한 애처로울 만큼 관계에 집착했다. 조금의 말실수가 큰 오해의 덩어리가 되어 공격받기도 하고 나의 질투와 고집이 상대를 힘들게 하기도 했으니 참 피곤하게 살았다. 관계의 시간을 소비하며 산 것이다. 다시 태어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와의 인연에 감사하며 흘러가는 인연은 흘러가게 했다. 잠시 멈춰 생각하니 문제가 된 것도 알아서 풀리고 내 것이라면 시간 되면 오리라는 여유와 평온이 자리 잡았다. 나는 꾸미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았다. 성인이 되어 옷은 극에 달할 만큼 좋아했다. 내면을 가꾸기보다 외부의 내 모습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사는 생활이었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실천한 한 가지는 단순한 라이프 선언이다. 이동하면서 많은 짐을 버리며 깨닫게 되었다. 물건은 최소한으로 소유하고 살기로 다짐했다. 한국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물건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불안한 내면의 자아는 많은 물건에 집착했다. 내려놓기로 했다. 그러고 나니 마음도 아주 가벼워지고 모든 게 나의 중심이 되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보니 갖고 싶은 것만 남게 되어 매우 만족한 삶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소비 문화는 확 바뀌어 다른 사람들이 고가의 옷을 입었건 큰 관심도 없으며 질투도 사라졌다. 꾸미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젊음은 티셔츠 하나에도 풋풋하고 이쁘고 늙음은 그 자체로도 연륜이 주는 고상함이 있다. 지금 나대로 살기로 한 뒤로 물질적으로 풍족했을 때보다 마음은 더 평화로워졌다. 매일 블로그를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매일 아침 하는 일들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를 한다. 냉장고에서 레몬을 띄운 물 한 잔을 마신다.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라 아침에 장운동에 너무 좋다. 그 다음 감사일기를 쓴다. 전날 감사한 일들 10가지를 쓴다. 이것을 쓴 뒤로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살게 되어 아마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쓰게 될 것 같다. 이 습관들은 자동 시스템화되어 여행 중에도 계속된다. 여행 중 감사일기나 기록은 스마트폰에 남기기도 한다. 다음에는 책을 30분 정도 읽는다. 아침에 외출하거나 급한 일 빼고는 블로그를 작성한다. 한국에 온 이래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올렸다. 글쓰기 습관을 들이기 위해 나와의 결투가 시작되었다. 독서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켜고 글도 써보았다.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린다. 2년간 2시간씩 글쓰기와 책 읽기를 꾸준히 해보기로 나와 약속했다. 나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매일 책 읽기와 블로그 글쓰기는 내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매일 조금씩 나의 이야기를 담다 보면 누군가는 글에 공감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기록을 남기면 삶을 돌아볼 수 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나의 첫 블로그는 후배와 함께 간 멋진 브런치 가게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보니 참 어설펐다. 사진도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냥 점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계속되었다. 작은 시작으로 인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작은 주변의 이야기를 올려보라.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다. 살얼음판을 걷는 아버지의 사업을 보며 살아왔는데 내가 그걸 또 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업은 잘 될 때는 떼돈을 벌어 이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는 것 같다. 어느 날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건물과 집들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 상가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된다. 나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속으로 차곡차곡 화덩어리를 쌓고 있었다. 방에서 일주일간 나가지 않고 누워있는 날을 반복하며 멍하게 하루를 보냈다. 심하게 몸살을 앓기도 하고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몸이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몸이 허약해지면서 열병을 반복해서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생각해보니 나를 생각하며 산 게 아니고 세상에 들러리로 산 것이다.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깔끔하게 집을 정돈하고 이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먹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음을 느낀다. 화장실이며 거실이 폐허가 된 집을 보는 듯 서늘하게 느껴졌다.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고 가끔 어머니가 오셔서 청소를 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주고 가셨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많은 물건들이 눈에 거슬렸다. 마음이 허하고 힘들 때 쇼핑했던 옷들과 물건들이 다 쓰레기로 보였다. 내가 저 쓰레기들을 사서 모았다는 게 한심했다. 옷장의 옷들은 무너져 내릴 정도였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부터 물건들이 너무 많았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방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책장의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책도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상자에 담아 정리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소비도 생각 없이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백화점의 마네킹이 입은 옷을 외면하고 누워있는 세일옷을 보고 있는 내 모습에 변해감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얼마간은 풍요를 즐길 수 있었다는 게 말이다. 사업 실패로 인해 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그때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니 사람과의 관계도 실타래 풀리듯 풀려갔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모든 게 제 위치로 오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믿을 때 문제들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될 일은 된다. 나는 힘들 때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에 가서 그녀를 만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나와 같은 시기 대학에 다닐 무렵 파리 유학을 다녀왔다. 그 시기 부잣집이 아니면 꿈도 못 꾸었을 일이다. 가끔 프랑스 파리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그곳에 이미 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재밌게 하곤 했다. 나의 버킷리스트에 파리 에펠탑에서 샴페인 들고 인증사진 찍는다고 적어두었다. 내 마음속 열망은 내 주변의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다. 버킷리스트에 기록된 파리 여행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실현되었다. 영국에서 플라워 학교를 마치고 10일간의 파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떠났다. 와, 드디어 오다니 마음속으로 함성을 질렀다. 나는 호텔에 짐을 두고
지하철로 20분을 이동해 에펠탑이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에펠탑을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흥분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찬란하게 빛나는 광경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곳에 온 나의 살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기쁨으로 가슴 벅찼다. 인생 최고의 장면을 찍기 위해 샴페인을 사려고 했는데 이곳에서 주류는 안 판다고 한다. 나는 샴페인이 없는 아쉬움 속에 사진을 부탁하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남미의 두 남녀가 샴페인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것은 내게 온 행운임을 직감했다.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장면을 찍기 위해 샴페인이 필요해요. 잠깐 빌려줄 수 있나요? 라고 정중히 물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샴페인을 건네며 자기가 찍어주겠다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시골 마을 같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 파리, 갤러리를 하루 종일 둘러보고 행복했던 날들,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남의 말은 귓등으로 들어라.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때 점집을 가고 사주와 한해 운수를 본다. 자신이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한다.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기가 막힌 일을 한다. 불길한 말이라도 듣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그 생각을 하니 그 현실을 만들기도 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남의 말에 의심을 안 하고 여과 없이 들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말을 듣고 믿고 산다. 타인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기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타인을 이제 놓아줄 필요가 있다. 타인도 나처럼 그들의 삶을 살도록 두어라. 서로의 통제를 내려놓으면 삶이 여유로워진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타인의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거절을 잘하고 살아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어느 인터뷰에서 나의 아내가 나에게 자신과 똑같은 제2 일론을 만든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물었는데 그때 나는 거절이라고 했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인생에 방해받을 일은 거절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어머니 집에 다녀왔다. 샤워하며 보니 바닥이 미끈거리고 타일에 곰팡이가 끼어 있었다. 연세가 많으셔서 청소하기 힘이 드신 거다.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깨끗이 해드렸다. 이것도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내려놓아 어머니와의 평화를 깨지 않을 것이다. 잔소리 없이 어머니의 칭찬을 받았고 우리의 관계도 그날 흡족했다.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남의 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다.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기보다 먼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하고 살자. 남의 말은 귓등으로 들어라. 당신에게 평화가 온다. 건강과 자기사랑이 연관이 있을까? 자주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다. 조금 좋아진 듯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결국 나는 밤새 열로 목과 얼굴이 붓고 체중이 많이 빠져 병원에 가기도 했다. 만성 피로는 나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했다.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놓고 저녁이 되면 지치고 힘든 몸을 끌고 잠을 자면 아침이 오는 게 두렵기도 했다. 원인 모를 아픔은 폴란드에 가 있는 동안 서서히 풀려나갔다. 산책하며 마음이 안정되고부터 깔끔하게 씻은 듯 몸이 가볍고 복용하던 약도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온 걸까? 한동안은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의욕도 치솟았다. 마음의 평화가 온 것이다. 나는 이제 아프면 내 안의 마음을 본다. 지금의 나는 질병에 집중하기보다 건강함에 감사하며 지낸다. 남에게 가시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재테크 관련 공부를 했다. 모든 것이 내게 희망을 주지는 못했다. 무리한 투자는 압박을 주어 토해내게 하기도 했다. 마음이 급할수록 재테크에서 멀어져 갔다. 돈으로 곤란을 겪을 때에야 돈의 중요성을 안다. 나는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버리기부터 했나? 이것들을 사기 위해 돈을 썼을 것이고 할부로 구매했을 것이다. 할부로 구매한 것은 이자를 안고 집에 자릿세도 안 내고 점령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는 물건들은 재정의 마이너스들이다. 현재 신발은 2켤레 남짓이다. 모든 물건은 하나씩만 남기고 다 내놓았다. 내가 가진 걸 정리해 보아야 소비에 도움이 된다.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우선 버리기부터 해야 한다. 물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가져보라.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 비우고 채우는 것이 아니고 비워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정리를 하고 보면 공간이 주는 여유가 풍요의 시작이 된다. 남에게 가시하는 삶은 피곤한 인생이다. 버리고 정리를 하다 보면 물건을 다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소비에서 버리기를 택하고 선택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물건에 집착이 없어졌다. 청소 시간이 줄고 돈을 쓰는 일도 줄었다.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물건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그 돈을 안 쓰는 것만으로도 돈이 모이는 걸 알았다. 습관적으로 샀던 물티슈를 사지 않았고 냉장고 안의 채소들도 매일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다 비운 다음 샀다. 많이 사서 아껴 쓰는 삶에서 필요한 것들만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시작이다.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개념보다 많은 경험과 건강을 위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돈의 소중함과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물건으로 넘쳐나는 삶보다 더 행복하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돈만 쫓는 사람에서 풍요를 즐기는 사람으로 누구나 바라는 인생이 펼쳐진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희정 저자의 나대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 였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듯 편안함과 꾸미지 않은 풋풋함이 느껴지면서도 진심이 묻어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에서 겪은 고통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고 난 후에 마치 세상을 달관한 듯한 초연함이랄까 편안함이랄까 그런 감정이 저자의 글에서 느껴졌습니다. 저자는 이미 20개국을 다녀왔고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과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겪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응원하고 좀 더 용기를 내어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고요함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